자, 시간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10가지 이거 아십니까? 하고 올린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머지 분들은 글을 안 읽으시나요? 제가 올리면, 그럼 제가 뭐하러 올리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글을 안 읽으니까, 뭐 여기다 글 올리지 마세요 해도 그 밑에 바로 글 올리지 마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금방 올리고, 이제부터는 거의 글 올리는 분은 뭐 실수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내보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뭐 방법을 몰라. 그 정도 만약에 그 정도 뭐 이해력이 없으시면 이 강의나 제가 드리는 글을 쫓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할 줄 아시는데 실수하시는 분들, 특별히 저랑 뭐한 1년쯤 됐는데 뭐 2년쯤 됐는데도 실수하시는 분들도 내보내겠습니다. 무조건. 그분들은 정말 말 안 듣는 분들이거든요. 그 방에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수없이 하고 있는데, 그거든. 제가 이제 아침부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강의한 거 얼마나 읽나, 그 강의한 것도 보나 하고 보다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일단 올린 글은 정말 처참할 만큼 안 읽고요. 오늘 올려도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의에도 지금 현재 한 30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이게 이제 거의 끝까지 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 정도의 참여면은 제가 이제 이 강의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참여하셔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강의 동영상 올려야지. 동영상 조회수도 보니까 형편없어요.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석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좀 나누시는 분들 읽고 그다음에 끝인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하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음,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올린다? 그러니까 아유 올릴 건데 뭐 참석 안 하죠. 목요일 날 강의하죠. 다음에 봐야지. 한 주 지나면 이만큼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강의 동영상 신청하는 분 이외에는 안 올릴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는데 안 봐요, 결국.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은 강의 참여하지 않으시면 못 배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늘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저한테 오늘도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교사님 제가 오늘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방에서 나갔다가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나중에요? 그분은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나중에 돌아와도 뭐 어마어마한 차이 때문에 쫓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왕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몇 달만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사실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시간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올린 거는 제발 좀 읽으세요. 올린 거는.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한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내가 3개는 안다. 오늘 올린 거 조금 아까라도 보셨어야죠. 1번부터 5번까지 올린 것 중에서 나는 3개는 알겠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난 5개 다 안다. 1번부터 5번까지. 5개 다 안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난 한 반은 알고 3개는 안다. 그냥 그거 이론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해보십시오. 저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나는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다 안다. 이런 분들이 한 2분 나와야 되는데, 저거는. 보면은 알 수 있겠다. 내가 들여다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런 분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 할 거는 아니에요. 그 내용은 굉장히 사실 방대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시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가 실제로 많이 쓰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불편하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기본은 뭡니까? 그 설정에서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쵸?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 그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제가 화면을 보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계신데 생각을 해야 치매가 안 걸리거든요. 치매. 근데 그냥 생각만 하라 그러면 나 그거 귀찮아. 아까 너 이 자리에서 그러신 분 있으면 이런 강의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나 그거 뭐 예를 들어서 글자 크게 하는 나 우리 딸 오면 해달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책 나누면서도 그랬습니다. 잡지 나누면서도 그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80대들한테 드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어떤 분이 뭐 우리 뭐 노인센터 아니요 거기 갖고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그런 분들한테 차도 없는 사람한테 나 운전면허 반납했다는 사람한테 주차 위치를 어떻게 그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차 운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나는 지금 차 운전을 안 해.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주차 위치하는 게 있어. 야, 이거 괜찮겠는데? 그럼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젊은 분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저한테 딱 어떤 분이 그렇게 답장을 하셨어요. 나는 차 운전 반납했습니다. 이지님, 자꾸 마이크 키지 마세요. 카메라는 키셔야지 마이크는 자꾸 키시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라고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딱 보지도 않고 제목만 딱 보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읽지도 않고 그러시면 전혀 상관없죠. 자, 오늘 신청해서 선물 다 받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선물 받으시는 분. 나머지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십니까? 지금 무슨 신청하는 거 뭐 있었어? 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것이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하고 겹쳐 있지만 그 안에 보면 거의 한 20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공부한 거의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잖아요. 제발 좀 받아가세요. 제발 좀 신청하세요. 이렇게 뭐 싹싹 빌어야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가 이제 원칙을 그렇게 세우려고 그래요. 딱 뭐 신청하고 그날 하루 끝.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떤 것든지 주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날 제가 오늘도 하루에 굉장히 많은 걸 올렸어요. 그 밤에.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들어왔으면 보겠죠. 달라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달라 그러는 거에서 미안함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쭉 운영을 해보니까 뭘 계속 받으니까 미안해요. 받으니까 미안하대.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거기다 가끔 씁니다. 정말 그렇게 미안하세요? 그러면 남들 돕는데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그거는 싫어요. 난 돈 10불이든 1불이든 5불이든 난 그냥 돈 얘기하는 건 싫어. 나는. 그리고 그런 얘기 너는 하지 마. 그냥 줘. 근데 받다 보니까 미안해 계속. 얼마 전에도 또 뭐 받았는데 또 신청하기 미안해. 결국은 그런 분들은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가다가 짜장면 한 그릇 저를 위해서가 아니야. 도네이션 하시든가 아니면은 끝까지 끝까지 나는 1불도 안 낼 거야. 근데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신념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지금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미안해서 못 달라요. 미안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자, 공부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하면 뭐가 나오고, 뭐 설정을 하면 뭐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어, 그런,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그 IT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한테 그 IT 용어 드린 것 중에 있는데, 누구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IT 용어로 이렇게 내가 스마트폰과 이렇게 서로 교감을 나누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UI. 우리 천혜경님 같은 이제 고수들은 잠깐 쉬시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A급 고수들이어서 제가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대답을 딱 하면 나머지 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물어볼 적이 없죠. 정옥경님, 뭐라고 하나요? 혹시 그 IT 그 용어 사전에 30개 중에 있었는데, 예, 복용 받는 네트워크 연결이요? 아니요. 그거는 네트워크 연결은 이제 인터넷에 서로 해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컴퓨터와 컴퓨터 이렇게 연결하는 걸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하고, 내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것, 뭐를 누르면 뭐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UI.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이렇게 슬쩍 보고 이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이게 뭐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랬잖아요. 그걸 안 잊어버리는 방법은 누구한테 자꾸 가르쳐줘라.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정말이에요. 혼자서만 하면 잊어버리는데 누구한테 이걸 가르쳐주면 안 잊어버려.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나눔의 법칙이에요. 자, 근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프로그래머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걸 어디서 눌러서 찾게 할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글자 크기에 관한 거라 그러면 어디에 넣으면 되겠어요? 설정에다가. 어느 파트에다가. 디스플레이. 소리에 관한 파트는 음향, 무슨 알림, 뭐 이런 쪽에다가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컴퓨터에 관한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죠. 근데 제가 컴퓨터를 44년을 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여러분들 하나도 못 들어와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건 기본일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근데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초보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접근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자, 글자 크기를 하고 싶어.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하고 싶어.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하기에. 글자의 크기? 화면에 보여지는 것? 야, 그거 어딨지? 하고 생각하니까 당연하게 그쪽에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가지고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설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예를 들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내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든 뭐 삼성폰을 가지고 있든 그 개념은 거의 유사해요. 자, 스마트폰의 설정은 삼성폰에서의 설정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 톱니바퀴가 나오죠. 톱니바퀴에 보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위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항목별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연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쭉 묶어 놓고 연결 중에서도 또 여기 기관 연결이라는 것은 뭐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폰과 뭐 컴퓨터 뭐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게 하기 위한 방법이 기기간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카톡으로 뭐 데이터를 뭘 사진을 이렇게만 줄 수 있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 이 퀵쉐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마트폰끼리 그냥 여기서 퀵쉐어 누르면 그냥 그 필요한 것들이 순식간에 그쪽으로 전송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드 및 루틴이라는 것은 이 모드 및 루틴은 삼성 폰에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아이폰에는 없는 삼성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드 및 루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소리 및 진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스마트폰 소리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조금 세분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일단 한번 디스플레이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자, 아까 거기에 제가 문제를 낸 것 중에 제일 처음에 이제 답이 하나,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거죠. 밤에, 밤에 지금 라이트 모드로, 저는 지금 여기 보면 다크 모드로 돼 있죠. 다크 모드로. 다크 모드는 배경이 검은색입니다. 근데 라이트 모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면 색깔이 하얗죠. 이런 상황에서 밤에 이렇게 불을 끈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들 눈 가버립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잘 볼 수도 없어요. 이럴 때는 화면을 여기서 다크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다크 모드. 저는 하도 눈이 저거 해서 저는 지금 평상시에도 다크 모드로 쓰고 있는데 그럼 다크 모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정목경님 마이크 키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크 모드로 해놓으면은, 그, 피로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밤에만 다크 모드를 할 것인가, 뭐 낮에만 다크 모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이렇게 뭐 60 이상 정도 되셨다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도 다크 모드로 해놓으셔도 이게 훨씬 더 부드럽게 편하게 보일 거예요. 자, 그게 여기서 다크모드로 해놓으면 기본이 다크모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앱에서도 다크모드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높은 데가 여기 설정이에요. 스마트폰 설정. 스마트폰 설정에서 다크모드로 해놓으면 저쪽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쪽에 가서 거기서 다크모드가 아니라 라이트 모드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바뀌어. 왜 안 되지? 내 건 이상해요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이 스마트폰의 세팅이에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밝기는 이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높아지 빨간색이 되면 이제 제일 이 화면이 밝은 거가 되겠죠. 근데 밝은 거가 되면은 너무 이렇게 밝으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너무 밝으면. 내 스마트폰이 좀 오래됐어요. 그러면 배터리를 그래서 오래되니까 잘 안 보여서 자꾸 이렇게 밝게 하시는데 그래서 벌써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지났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거기에 그냥 뭐 그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른 걸 줄여서 스마트폰을 새 거, 좋은 걸 사서 쓰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생 동안 좋은 거 사서 못 씁니다. 평생 옛날 거만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의 재정 능력은 되시잖아요. 근데 새거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특별히 연습이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하고 해야지. 그렇게 아껴서 뭐 하실 거예요?
미국에 사시면서 정말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거 다 먹여 살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가서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그거 아껴봐야 또 자식들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자, 근데 요 밑에 이제 밝기 최적화라는 게 있죠. 이 밝기. 요거는 켜놓으면 지가 자동적으로 이제 밝기를 조절을 해요. 근데 이 최적화라는 기준이 조금 젊은 사람들 기준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조금 어둡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올려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 있네. 어떤 분은 그냥 제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글자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그매요, 그러면? 저기는 당연한 건지 알았대, 그게. 자, 여기 글자 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자 크기에. 자, 이 글자 그 위에 화면에 글자가 이 크기로 표시됩니다. 해놓고 지금 제가 요 제일 밑에 부분에 글자 크기 이게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 글자 크기. 여기를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글자가. 그래서 그게 위에 여기에 이 글자가 이걸로 표시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우측으로 갈수록 커지죠. 저는 뭐 제일 크게까지는 안 해도 이 정도로 하면 이제 불편함 없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굵게 하면 글자가 굵게 되는데 굵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자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젊은 애들 보면은 이제 글자를 좀 다른 글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야, 얘네는 무슨 스마트폰이 다른가? 아니에요. 여기 글꼴이라는 거 있죠. 글꼴. 그게 이제 폰트인데 폰트를 눌러보면은 몇 가지의 글꼴이 있어요. 그 글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글꼴 다운로드를 하면은 여러 가지 그 폰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운로드해서 하신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선택을 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기본이나 저기 비슷합니다. 젊은 애들이 쓰는 건 아주 이제 색다른 글자 크기도 글자 폰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글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아까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있는데 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는 거 있어요. 그쵸? 여기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얘는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얘가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면 꺼진다. 이 얘기는 그 꺼지기 전에 뭔가를 터치를 하면 안 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뭐 꺼지면은 다시 무슨 뭐 패턴을 눌러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번호를 눌러야 된다든가 이래야 다시 동작을 하잖아요. 아니면 지문을 갖다 대야 된다든가. 그래서 이게 나는 싫어. 그래서 길게 좀 해놓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를 눌러서 이제 시간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저는 이제 5분으로 해놨어요. 저는 5분도 사실 거의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상관은 없는데 이 시간을 늘리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이 시간을 늘리면은 제 화면에 지금 김영만 님이 보이는데 김영만 님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이 시간을 길게 하면은 길게 하는 거하고 짧게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장유영 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렇게 제가 저한테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하시면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다른 배러리가 분들한테 빨리 한번 닳을까요? 예? 배러리가 그렇죠. 빨리 닳 배러리가 빨리 닳죠. 배러리는 언제 빨리 닳을까요? 배러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배러리는 언제 빨리 닳나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사용자가 지금 없을 때.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다 보고 계시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동영상 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배터리는 언제 빨리 답니까? 아시는 분? 자신 있 유튜브 동영 아니 그거는 어떤 앱을 사용할 때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 배터리는 언제 빨리 닳죠? 피로 목사님. 기본보다 더 사용을 했을 때요. 예? 뭐요? 뭐라고 안 들렸어요? 기본보다, 기본보다 더 사용을 했을 때요. 밝기를 아니 밝게 뭐 그렇게 한다든지. 어렵게 생각하시고 틀린 답들을 생각하실까? 배터리가 제일 빨리 다니는 것은 반응 것은 화면이 켜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볼 때 유튜브는 화면이 계속 켜져 있잖아요. 또 하나 언제 화면이 계속 켜져 있죠? 언제? 여러분들 많이 쓰는 앱 중에 화면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앱 있잖아요. 내비게 그렇죠. 내비게이션. 아니 왜 이렇게 답들이 수집어서 그러시나? 내비게이션 안 쓰세요? 운전할 때? 예를 들어서 4시간, 5시간 하면 내비게이션은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으면 뭐 프리웨이에서는 괜찮겠죠. 그냥 뭐 2시간 갈 때는. 근데 로컬로 나가면 거기서 뭐 어디서 라이터 나는 소리만 듣고 여러분들 가세요? 화면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계속 쓸 때는 뭐가 빨리 답니까? 배터리가 빨리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쓸 때는 반드시 C가쪽에 꽂아서 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내비게이션 쓸 때 데이터가 많이 다니까 내비게이션 하지 말라고 이딴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내비게이션은 데이터가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한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데이터? 내비게이션은 데이터가 거의 안 들어요. 왜 안 될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딱 칩니다. 그럼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의 데이터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사진 한 장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짠. 사진 한 장이 뭐야? 사진 한 장에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데이터. 왜?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 게 뭐 그렇게 저거 하지 않거든요. 쭉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뉴욕 어디선가 뭐 이렇게 내려서 이제 거기서 가는 그 데이터만 있겠죠. 그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라서 굉장히 짧은 데이터. 그거를 한 번을 딱 가져옵니다. 한 번을 딱 가져오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시는 데이터하고 연결하지 않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계속 무언가하고 연결해요. 그 무언가가 뭘까요? 뭐하고 연결하죠? 네? 누가 대답해 보세요. 뭐하고 연결한다고요? 네. 통신소하고 아, 우리 문박 선생님은 참 이렇게 뭔가 잘 알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제대로 하질 않아. GPS 통신소가 아니라 통신소는 산꼭대기에 있는 거고 GPS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있는 거지.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이 3개 이상 잡혀야 그 GPS가 그 위치를 알아. 내 위치를 알기 위해서 GPS하고는 계속 연결을 해요. 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얘가 내가 삐뚤어 가지 않나?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이걸 하면서 만약에 잘못 가고 있으면 자기 위치를 그 수정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면 얘가 다시 이렇게 어디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그거는 그때 다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 위치하고 틀리니까 얘가 지금 프로그램이 거기선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자 내비게이션 보세요. 화면은 계속 켜져 있죠? 또 하나는 계속 GPS하고 계속 통신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터리는 빨리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쓰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만약에 저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의 경우, 한국에서는 뭐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데스밸리를 가요, 우리 집에서.
데스밸리 어딘지 아시죠? 네?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은 데스밸리 어딘지 대부분 아실 텐데. 저기 라스베가스 가다가 중간에 이제 한 반쯤 갔다가 이제 거기서 중간에서 이제 쫙 좌회전을 가지고 산을 들어가는데 우리 미국에서 진짜 데스밸리죠. 죽음의 계곡. 어마어마하게 덥고 옛날에 그 뭐야 금 찾으러 동부에서 그 길로 오다가 그 안에서 거기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었대요. 사람들이 더 날씨 그런 것 때문에. 근데 하여튼 데스밸리를 가는데 그 중간에 가다가 보면요. 거기서는 전화가 안 돼요. 전화 통신. 전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전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수킴님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집중을 안 하시나 아니면 대답을 인터넷, 모르시나? 네?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는 말 인터넷, 아닌가요? 전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인터넷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화가 안 되면 물론 통화도 안 되죠. 근데 뭐가 안 된다는 얘기 인터넷이 안 된다. 근데 지금 내가 거기 데스밸리 어디까지 맞춰놓고 갈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화가 안 돼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문제 없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내가 중간에 얘가 막 가는데 이미 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GPS는 계속 연결이 돼요. GPS는 뭐만 연결이 뭐 어떤 상황이 되기만 하면 되죠. GPS는 하늘이 뚫려 있기만 하면 돼요. 하늘만 보이면 GPS는 연결돼요. 그렇죠? 실내에서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늘만 보이면 GPS는 연결돼요. 그러니까 난 데이터를 가지고 그 GPS를 계속 연결하니까 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제가 그런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가다가 데스밸리를 이렇게 쭉 가는데 어디를 맞춰놓고 갔냐면 이제 거기 인포메이션 센터를 맞춰놓고 갔어요. 근데 인포메이션 센터가 이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도 볼 때가 있고 인포메이션 센터를 지나서 왼쪽으로 가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데스벨을 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까 야 우리 우측에 오른쪽에 거기가 좌회전하지 말고 우회전해가지고 우측에 뭐 있는 것을 거기를 구경하고 가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되겠죠. 위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점을. 그럴 때 될까요 안 될까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스마트폰은 얘가 무한 루프를 도는 거야. 뺑글뺑글 빙빙빙빙 이렇게 도는 것만 나오고 연결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난감하게 되는 겁니다. 길 초행길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길. 전화도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데를 갈 때는 처음 갈 때는요. 혼자서 가면 몰라도 둘이서 둘 이상이 갈 때는 하나는 계속 그러니까 두 개 다 켜놓으세요. 내비게이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두 개 켜놓는데 한쪽은 소리 안 나게 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 되는 데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론은 뭐라고요? 지금 전화가 안 되면 데이터하고 연결을 해야 그쪽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그런 쪽에 전국 일주를 한다 아니면 뭐 저 캐나다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가는데 내가 전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그 돈을 내고 사는 그 내비게이션 지도를 사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그 돈을 주고 사는 게 뭐 기간별로 이렇게 사는 것도 있어요. 뭐 15일 동안만 내가 멕시코 전체를 사용하겠다. 그럼 그거는 전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옛날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아니 차에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있죠? 그 위치 다 있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 차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까 얘가 막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럴 때는 빨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키면 그거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지도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 위치는 찾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날로그가 더 좋은 거죠. 얘가 좀 빗나갔는데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스마트폰이 언제 배터리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요? 화면이 켜져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언가 계속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내비게이션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해당되죠. 그렇죠? 유튜브에서는 데이터가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의 데이터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 다니면서 내가 유튜브를 본다. 근데 내 스마트폰에 그 플랜이 데이터 플랜이 언리밋이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교사님 내가 출퇴근할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니는데 난 듣기만 하는데 데이터가 무지하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뭘로 들어요? 나는 MP3 파일이나 이렇게 소리 파일로 듣는 데는 줄 알고 그랬더니 유튜브로 켜놓고 화면은 안 보고 듣기만 해도 그건 화면은 내가 안 본 거지 데이터는 똑같이 쓰는 거죠. 그죠?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음, 어, 복음 방송을 미주 복음 방송을 내가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라디오는 이제 로컬에 따라서 잘 안 나오니까 지역만 전국 일주를 하면서 그걸 듣고 다녀야지. 그럼 데이터를 조금 쓸까요? 그 데이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라디오 코리아에 가서 그 얘기를 진행자가 오늘 성교사님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그 얘기하려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이 복음방송 겁나서 안 들어요. 그래서 아니 복음방송이 아니라 라디오 코리아 겁나서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계산을 해본 거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양은 아닌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세가 드실수록 데이터 플랜을 치사하게 뭐 몇 기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냥 언리밋으로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뭐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니는 권사님은 나는 그 돌아가신 줄 알았어. 계속 연락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자기는 카카오톡도 안 한대. 근데 그 데이터를 꺼놨더라고. 켜는 걸 모르니까. 카카오톡도 안 되지. 전화도 안 되지. 이 양반 돌아가셨나. 괜히 걱정하게 하지 마시고 데이터 플랜을 그렇게 쓰십시오. 자, 아까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제가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그 부분 다시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아까 좀 다 보이는지 알고 있는데 자 화면에 이제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를 왔어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와서 여기에 그 라인 모드, 다크 모드 여기 이제 그것을 제가 처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밝기 했었고 밝기 최저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 해가지고 글자를 크기를 여기서 크기를 조절을 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봅시다. 그런데 이제 카톡으로 들어가 보자고. 카톡으로 들어가니까 카톡에도 설정이 있어요. 그쵸? 카톡의 설정. 카톡의 설정에 전체 설정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디스플레이를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화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화면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글자 크기가 있어. 글자 크기가 있어서 이 글자는 여기서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기본이 아까 얘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게 아까 그 기본 글자 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되게 조그맣게 돼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크게 해도 조그맣을 수밖에 없대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 이해가 되셔야 돼요. 무슨 이거 그렇지 않으면 또 나중에 또 뭐, 자,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높은 거라고요? 우선순위가 기본 설정이 스마트폰의 설정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설정에선 글자 크기를 요만하게 해놨어. 그래서 카톡에서 내가 카톡 글자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카톡에서만 글자 크기를 제일 크게 해놓고 원래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굴 도와드려야 되잖아 지금. 그럼 어떤 교회 가서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어르신이 그냥 글자 야, 저 양반 눈도 좋은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이거 보이세요? 잘 안 보여. 이제 그거 실력을 모르면,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 카카오톡에 가가지고, 아무리 글자 크기라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스마트폰이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스마트폰이 오래된 거하고 카톡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 스마트폰이 오래된 거하고 카카오톡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교사님, 저는 카카오톡이 뭐가 안 돼요? 내 스마트폰은 오래돼서 그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카카오톡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 오래된 거나 뭐 저기 새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어디서 소리를 해야 어디서 저거 해야 된다고요? 설정, 기본적인 설정. 그 부분을 먼저 들어가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소리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도. 소리에 대해서도 크기는 어디서 먼저 조절해야 된다고? 스마트폰의 설정에서의 소리의 부분에서 먼저 봐야 돼요. 나머지 부분에서 자꾸 뭐 소리가 안 나온다고 소리가 안 나온다고. 제가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크게 했었는데 프로그램 이제 사람들 뽑습니다. 직원들을. 보통 이제 저희 개발실 직원만 한 40명 됐었는데 새로 뽑으면은 뭐 지원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뭐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그때 보는 건 딱 하나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시작하면은 그 다음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한 90% 정도는 시작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요. 그런 애들은 다 떨어뜨립니다. 제가 무슨 기도원의 뭐 사백용사처럼 뭐 물을 어떻게 마시냐 뭐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왜 그러냐? 프로그래머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먼저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그래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90%까지는 누구든지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설계가 잘못된 것은 90%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완성을 못해요, 결국.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 부시고.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90%까지 져놨는데 완성이 안 돼. 다시 다 부셔야 돼.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돼. 얼마나 낭비입니까? 근데 생각을 먼저 하고 설계도가 돼 있는 건물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거에도 생각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팍팍팍팍 늘어요. 여러분의 실력이. 근데 생각 없이 볼륨 어디 가서 조정해야지. 어디서 뭐 이렇게 외우기만 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5년이 지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막혀요. 또 다시 생각해야 돼. 이거 어디 가서 해야지.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디 가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이 제일 얘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연방정부도 있고 주정부도 있고 뭐 시의 저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자기들이 시에서 조그만 데서 뭐를 하겠다고 막 예를 들자면 뭐 우리는 무슨 재정이 넉넉함 주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독립할래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제일 큰 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정. 오늘 강의 끝나면요, 여러분들 설정에 들어가서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망가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망가뜨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드 카피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화면을 카피하는 거. 알아요? 화면 카피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화면 카피하는 방법 있잖아. 뭐, 스마트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뭐, 우측에서 아래로 이렇게 쓱 해도 카피가 되는 거고, 어떤 뒷면을 두드리게 만든 사람은 뒷면을 두드리게 하면 되는 거고. 스마트폰 하드 카피를, 그래서 뭐를 하면 하드 카피를 해 놓으시면 돼요. 다른 거는 찍어 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사진을. 근데 스마트폰 자체를 지금 뭐 화면을 찍을 수가 있는 게 하드 카피잖아요. 스크린 카피는. 그러니까 기계를 못 만지는 사람들이 전기를 못 만지는 사람들이 막 손이 이렇게 복잡해. 그럼 그거를 할지도 모르면서 자신 있게 뜯어. 그래서 나중에 원 상태로 하려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사진 찍어놔야 돼요. 사진 찍어놓으면 그 사진대로 나중에 보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그렇게 하시면 하드카피 해놓으시면 하드카피 해놓으면 나중에 기본이 저거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이렇게 잘 보세요. 그 부분들 어떻게 돼 있나?
음향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냈던 제가 무슨 뭐 질문이라고 할까 뭐 할까. 자, 이런 거였어요. 다시 보십시다. 글자가 작아서 보지 못합니까? 자, 글자 크게 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보기 어렵다. 글자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했잖아요. 그렇죠? 설정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설정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 아이폰도 비슷합니다. 그거 찾아보면. 그래서 글자를 크게 하려면 그렇게 합니다. 화면이 어둡다. 화면 밝게 하려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요즘 세팅에서는 아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까 그 이렇게 바 있었죠. 왼쪽으로 가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밝아지고 그걸 여러분의 눈에 맞게 하십시오. 자동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이제 밖에 환한 불빛에 가면은 얘가 자동으로 밝아지고 어두운 데 오면은 좀 이렇게 흐려지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눈에 맞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밤에 스마트폰 보면 눈이 부신다. 화면 배경을 어둡게 하는 방법은 아까 무슨 모드? 라이트 모드가 아니라 뭐였었죠? 다크 모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화면 빨리 꺼진다. 그 대기 시간 아까 그 뭐 10초부터 30초, 뭐 1분, 5분, 10분 막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의 상황에 그렇게 맞추세요. 10분, 5분 하면은 뭐가 빨리 닳는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 그런데 집에서는 걱정 없잖아. 집에서는 충전해 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자, 물어볼게요. 난 집에 오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배터리 충전한다. 손 들어보세요.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나. 왜 안 하시죠? 윈 10이라고 돼 있는. 윈도우 왜 11이 아니라 10인지 모르겠어요. 왜 안 보통 하시죠? 한번 충전을 시키면은 이틀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니까, 수시로 충전을 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니까. 그래요? 누가 그래요? 수시로 충전을 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고 누가 그러죠? 제가 배터리가, 얼마 전에 배터리를, 올린 게 그게 있을 텐데 그 글 얼마 전에 올렸을 텐데 그거 안 읽어보셨구나. 그러니까 글을 제가 열심히 올리는데 안 읽어보시면 소용없죠.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는 어떤 때 많이 수명에 관련된 거 그리고 막 이틀을 쓰신다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뭔가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 같은 얘가 뭐가 많이 다는 거에서는 안 써.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집에서도 유튜브도 안 보시나 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습관적으로. 근데 배터리가 망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충전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과충전 때문에 그래요. 과충전. 그러니까 얘가 풀로 충전을 한 상황에서 진짜 충전이 안 돼야 되는데 과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올린 거예요. 리뷰입니다.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는 얘가 충전기를 꽂으면 100%를 충전을 하다가 100%가 된 순간에 충전을 멈춰요. 얘가.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뭐 닳겠죠? 꽂혀 있어도 충전기가. 그래서 얘가 95%가 줄어들면 다시 충전을 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충전을 해요. 요즘 그 One UI 6.1로 돼 있는 거는. 근데 그 전 버전은 그게 그래가지고 루틴을 만들어 놨잖아. 95% 이상 되면 충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루틴 하나만 딱 만들어 놓은 그거대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 그대로 따라서 하셔서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집에 와서 충전을 계속해도 배터리하고는 전혀 상관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11시 그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 전혀 울리지 않게 한다. 한 번만 딱 만들어 놓으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 시간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예배 시간에는 안 울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한 번 망신을 당해야
내 스마트폰이 대책에 올려서 한번 망신을 당해야 그 다음엔 그래 그런 거 있었어? 그리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런 게 있으면 일찍 가르쳐주지. 한 10번쯤 가르쳐줬는데 한 10번쯤 가르쳐줬는데 뭐 10번도 더 되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게 아까 그랬어요. 거의 제가 쉬어보진 않았는데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됐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거의 열심히 한 거를 그냥 다 드린 거잖아요. 제가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저를 잘난 체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연구한 거를 모든 걸 다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다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서 뿌듯합니까? 받으셔서? 아니 그러려고 그런 건 진짜 뺏고 싶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걸 몇 퍼센트를 보나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는 있어요. 뭔가 심어놓는. 그건 이제 불법이니까 그렇지. 그래놓고 진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들여봤다 그러면 싹 지워지게 만들고 싶어. 그걸 드린 이유는 보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그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개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개씩만 봐도 200일을 봐야 되잖아. 쉬지 않고 봐도. 근데 그게 한 번에 딱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진짜 내 열심히 쫓아와야지 하고 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아마 거기 다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그 200개 중에 다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걸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쪽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그 루틴을 하나를 만들어 놓는데 오늘 루틴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루틴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루틴을 한 번만 딱 배워 놓으면은 아까 그런 배터리 그런 문제도 그렇고 자동차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 다 루틴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배 시간에 저거 안 올리게 하는 거 있고 제가 그 안에도 그 많아요. 그 글 중에도 루틴 만들어 놓은 루틴으로 하는 게 뭐 약 먹는 거 잊어버렸을 때 얘가 뭐 아침약 먹는 시간입니다. 뭐 소리 내게 해줄 수 있고 그 시간 딱 되면은 그게 우리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그냥 그거 가지고 뭐 카카오톡이나 하고 이메일이나 보내고 그렇게 뭐 유튜브나 보고 뭐 거기서 뭐 쇼핑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온라인으로 뭐 은행하고 뭐 돈도 보내고 막 젊은 애들이 이 정도 딱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제일 잘 쓰는 그게 너무 속상해. 걔들이 배우려고 그러지 않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그런 거 하나도 못하거든요, 걔네들. 진짜로 필요한 거 못하죠. 근데 그런 것을 배우려고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배우시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거꾸로 그런 걸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갑자기 이제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얘가 스마트폰이 아침 약 먹을 시간입니다. 아침 약 먹을 시간입니다. 하고 하면은 그럴 거 아니야. 애들이 이게 뭐예요? 야, 내가 이걸 루틴이라는 걸 가지고 해서 만들어 놨더니 야, 너무 편하더라. 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루틴 열심히 찾아볼 거야. 찾으면 방법은 알아요, 걔네들은. 찾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서 만들겠죠.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십시오. 잘 사용하십시오. 오늘 그거 이제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진짜 안 줍니다. 딱 해가지고 그거 달라 그럴 때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오해를 제가 수없이 받는 얘기인데 그래도 합니다. 저는 제 사역이 감사와 나눔이기 때문에 딱 받는데 주세요. 그런데 그 위에 거에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안 한 사람들 안 줍니다. 지금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가 받고 감사 안 한 게 있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제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하고 대화할 내용들. 근데 뭘 받았어? 감사 안 했어. 근데 또 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했으니까 받고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 정말 싫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사님, 나는 매사에 정확한 사람이에요. 나는 돈을 누구를 도와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좀 그런 사람들하고 안 놉니다. 그다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정 교사님 나는 무지하게 인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색함을 감추기 위해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저는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걸 본 적이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감사는 준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지 제 개인한테 감사 안 하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한테만 감사하면 되지 왜 당신한테 감사합니까? 어휴 대단한 믿음이세요. 근데 사람들한테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뭘 더 봐. 그렇죠. 근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에 감사합니다가 그러면 이제 안 썼으면 이제 다시 지금이라도 쓰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받고 감사를 깜빡 잊었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또 얼마나 또 그분이 예뻐 보이는데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금 그렇게 안 됩니까? 기억만 치면 위에 감사합니다 안 나와요? 예? 그 예시되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기억하고 아만 쳐도 감사합니다 나올 거예요. 기껏해서 3번 누르면 되지. 감까지만 하면 감사합니다 나올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를 많이 한 사람들은 기억만 누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해보세요. 나는 감사합니다를 다 쳐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 한 거야 평상시. 감사합니다를 많이 쓰는 사람은 기억만 하면 감사합니다가 탁 나와요. 기억 누르고 그 위에 거 툭 누르면 감사합니다가 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가끔씩 저를 진짜 뭉클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저를 가끔씩 울컥울컥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감사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저랑 오래된 사람들 정말 각성하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오래된 사람들 중에 감사는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쟤를 이제 아니 지금 나 잘하는데 뭐 내가 강의 시간에 매번 들어오는데 뭐 그 부분들 그렇게 하시고 하나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추가해서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드리려 그래요. 요 위에 부분들은 지금 기초입니다. 위에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은 자, 그럼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내 스마트폰하고 TV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쓰고 있다. 내 스마트폰하고 TV. 예. 옥경님, 무슨 TV가 뭐죠? 마이크 키시고. TV, 어떤 TV예요? 삼성이에요? LG예요? 아니면 무슨 샤프예요. 샤프? 근데 어떻게 연결시켜서 쓰고 계시죠? 이거 저거로 뭐냐 저거로 스마트 뷰로요. 스마트 뷰. 네, 네? 네, 스마트 뷰. 네. 그럼 그 TV는 그렇게 오래된 TV가 아니네요. 네, TV가 좋은 TV예요. 저기에 스마트 뷰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TV는 스마트 뷰가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7, 8년 이전에 이렇게 그런 정도까지는 스마트 뷰로 연결이 되는데 오래된 TV는 스마트 뷰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TV가 스마트 TV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니까 직접. 근데 내 스마트 TV가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거는 어떻게 연결해요?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오래된 TV. 그런 건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거는 이제 HDMI라는 그 케이블로 연결을 하죠. 그렇죠? 어려운가? HDMI 케이블이라고 있어요.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면은 내 컴퓨터하고 보통 이제 컴퓨터하고 많이 연결하는데 컴퓨터하고 TV하고 연결해서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라든가 목사님 설교할 때 뭐 그 성경 본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TV하고 연결시켜서 할 때 보통 HDMI 케이블로 해서 연결을 하죠. 케이블은 유선이죠. 그리고 아까 스마트 뷰라는 것은 무선이고, 그렇죠? 유선하고 무선하고 중에 안정성이 높은 것은 어떤 거예요? 안정성이 좋은 거는? 제임스 림 선생님, 안정성이 높은 거는? 유선이죠, 그렇죠? 유선으로 연결하는 게 안전성이 훨씬 높아요. 어, 무선으로 연결하는 거는 잘못하면 중간에 자꾸 끊어지기도 하고 뭔가 장애를 받아서.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연결하실 때는 교회가 사이즈가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닌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유선으로 TV,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하고도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꽂는 데가 이만한 거고 HDMI 케이블은 이만한 건데 그거 어떻게 연결시켜요? 그렇죠? 그거를 컨버트 해주는 저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나 하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찾느냐면은 이제 아마존에 가서 삽니다. 아마존에 가서. 아마존에 가서 사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요즘은 새로운 아이폰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USB-C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USB 옛날에 컴퓨터에 꽂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충전할 때 뭐 이렇게 저기다 꽂을 때 이렇게 큰 거 있죠. 넓고 널쩍하고 돼 있는 거. 예? 그거는 USB-A라 그래요. 그리고 얘는 USB-C 타입이야. USB-C하고 HDMI.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본다 그러면 얘를 본다 그러면 얘는 HDMI 그 TV 쪽에 HDMI에 꽂는 거고 얘는 내 스마트폰에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최신 노트북은 제 노트북 같은 거는 USB-A 타입이 없어요. 그냥 USB-C만 있어, C만. USB-C만. 그런데 거기에서 뭐 그거하고 뭐하고 다른 걸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컨버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엊그제 제가 책을 이제 그 LA에서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HDMI 케이블하고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게 왜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케이블 얘기도 해야 되지만 그 TV를 그분이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스마트 뷰 얘기를.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스마트 TV를 샀다고. 근데 스마트 TV를 샀는데 HDMI 케이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랬는데 내가 그날 책 나누느라고 바빠가지고 스마트 뷰 얘기를 안 했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분이 저 먹을 것까지도 사왔는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개인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강의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들으시는 분들 그분은 스마트 뷰를 한번 써보세요. 스마트 뷰는 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보면 스마트 뷰 그거 키면은 얘가 자동으로 TV를 잡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TV
꺼놓고 해서 안 잡혀요 이러지 말고 TV는 켜놔야 돼요. 뭐든지 서로 연결하려면 상대방 것도 켜놔야지. 그거 꺼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 자동차에 저게 안 된다는 거야. 저 블루투스가. 그 자동차가 뭐예요? 그러니까 최신 자동차. 안 될 리가 있나? 나중에야 원인을 찾았어. 그분이 자동차 시동 안 걸고 블루투스 연결하려고 그런 거야.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자동차 시동을 걸어야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지. 아, 그건 너무 기본이니까 난 생각도 안 했지. 내가 나중에 생각하다가, 안 돼, 안 되다가, 시동 걸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질문.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들어오셨네요. 오늘까지는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글을 이제 쓸 겁니다. 지금은 45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강의하면서 걱정됐어요. 100명이 넘으면 제가 50불씩 더 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 돈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100명이 넘으면 그걸 먼저 신청했어야 되는데, 나머지 첫날은 적어도 못 들어오시겠구나. 나머지 분들은 그거 걱정했는데, 그거를 걱정하게 해주세요. 걱정이 아니라 염려하게. 제가 50불씩을 더 쓰더라도. 그래서 그냥 시간 되면 들어오지 하는 마음이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시간 나면 공부하지. 시간 납니까? 공부할 시간 안 나요. 여러분, 여태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공부할 시간 안 나요. TV 다른 거 보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 보고. 제가 요즘 이제 신나서 어떤 분한테 몇 번 제가 질타를 좀 했습니다. 그분 제가 그냥 정치 유튜브에 얼마 전까지 그냥 함몰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막 열불을 터면서 하던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엊그제 만났어요. 요즘 어떠세요, 기분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아무 의미 없잖아. 자기가 그렇게 얼굴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지금 선거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가. 무슨 도움이 됐어.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 대로 되지도 않았어. 제가 보세요. 참 쓸데없는 거 허무하기만 하잖아. 끝나고. 거기에 그렇게 웅매지 마시고. 자, 질문 없으세요, 정말? 오늘 질문을 맨날 하시던 분이 오늘 한국을 지금 가는 비행기 안에 있어서. 예, 말씀하세요, 사무엘 홍님.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폰 네. 15인데 배터리 차징에서 그 옵션이 옵티마이즈 배터리 차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하면 오버 차징은 안 된다는 의미죠. 그, 그쪽에는 그 오버차징에 관한 부분들, 거기다가 제가 글을 올린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아이폰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어, 아이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루틴이 없기 때문에 그걸 딱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데, 옵티마이징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다른 옵션은 80% 리밋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는 너무 80%를 낮은 것 뭐냐면,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는 옛날부터 80%, 85%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80%는 근데 80% 리밋이면은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저거면은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습관적으로 그게 80% 리밋을 해놓으면은 그 이상은 오버차지가 안 되니까. 근데 스마트폰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 아이폰 15이에요. 최근 거예요. 예, 지금 한 5,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최신형인데. 근데 얼마 정도 사용하나요? 하루는 쓰나요? 하루는 충분히 쓰죠. 보통 이제 하루 정도 쓰시면은 충분하니까. 이제 그거를 저도 다시 알아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이폰 15이면은 제일 최신형이니까. 네, 또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예. 네, 드보라님. 네. 네,
제가 그 전에 카카오톡으로 받은 인포메이션을 제 이메일로 보내면 포워딩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정부의 법무부에서 온 서류를 갖다가 제 이메일로 포워딩을 하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정부에서 못하게 한 건지 아니면은 그걸 잘 몰라갖고요. 이메일로 아니, 카카오톡으로 받았어요. 카카오톡으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메일로 보내갖고 프린트해서 갖고 있으려고. 제가 왜 그러나 카카오톡으로 온 거는 프린트를 할 줄 몰라갖고 보통 이메일로 보내서 이제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프린터를 네, 프린터를 하실 때니까 컴퓨터가 있으신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 카카오톡을 안 쓰세요? 컴퓨터에서는 안 쓰는데요. 어떻게 그 쓰는지 모르는데. 컴퓨터용 카카오톡을 쓰시면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열고 그 받은 파일을 열면은 열리죠, 그렇죠? 그렇겠죠? 열리겠죠? 네, 그럼 바로 프린트하면 되죠? 네, 근데 지금 컴퓨터용 카카오톡을 안 쓰니까 스마트폰으로 온 거를 컴퓨터로 옮겨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그렇죠. 옮기는 방법이 네, 이메일밖에 모르니까. 네, 그거는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컴퓨터용 카카오톡을 쓰셔야죠. 그럼 네. 되죠. 그럼 컴퓨터 카카오톡은 어떻게 쓰나요? 컴퓨터용 카카오톡은 유튜브나 구글에서 컴퓨터용 카카오톡 하면 한 1000개쯤은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구글에. 보시면 1000개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적어도 100개는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네. 컴퓨터용 카카오톡 사용하면 사기만 치면은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어디 가서 오케이. 무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해서 뭐 거기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고 네. 이런 내용들. 네. 컴퓨터용 카카오톡만 쓰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용 네. 카카오톡은 여러분 다 컴퓨터용 카카오톡 쓰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컴퓨터용 카카오톡? 컴퓨터용 카카오톡은 컴퓨터 한 대만 쓰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의 카카오톡은 내가 만약 스마트폰이 몇 개 있더라도 같은 번호를 내가 여기서 쓰는 것을 이쪽에다가 새로 하면은 여기 있는 거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은 한 대당 하나밖에 못 쓰는 거야, 무조건. 컴퓨터용 카카오톡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노트북도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도 거기도 있어요. 컴퓨터용 카카오톡이. 근데 제가 컴퓨터용 카카오톡을 쓸 때, 만약에 제가 노트북에서 쓸 때는 저쪽은 데스크탑이나 다른 쪽은 안 열리는 거예요. 노트북만 쓰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노트북이 아니라 저쪽에서 다른 데 가서 데스크탑에 쓰려고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너 지금 다른 데서 쓰고 있는데 그거 끄고 이걸로 쓸래?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랑 카카오톡은 정말 편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 중요한 거 뭐 하는 것은 프린터가 또 더구나 있으시다니까. 요즘 프린터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컴퓨터에서 열어서 컴퓨터에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렇게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태블릿에서 카카오톡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태블릿에서 쓸 수 있죠, 그쵸? 네?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태블릿에 깔면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서 없어집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태블릿에는 태블릿대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저는 태블릿에도 깔려 있고 제 스마트폰에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고 노트북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태블릿은 컴퓨터 쪽이에요, 스마트폰 쪽이에요? 컴퓨터 쪽이요.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컴퓨터 쪽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자, 태블릿은 그럼 스마트폰 쪽이다. 나머지는 모른다? 에이,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제가 여러분들이 저걸 파악한다니까. 자, 다시 스마트폰 쪽이다. 태블릿은.
지금 손은 두 분밖에 안 드셨어요. 세 분 들었어요. 자, 그럼 컴퓨터 쪽이 많이 드셨어요? 답은 스마트폰 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틀리시는 거예요. 지금 오래된 분들이 틀렸어요. 왜 스마트폰 쪽입니까? 스마트폰 저기 손 드신 분 누가 얘기해 보세요. 왜 스마트폰 쪽이죠? 뭘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의 OS는 뭐예요? 아까 어떤 분이 거기다 OS가 뭔가요? 하고 물어봤던데 조금 밑에 보면 거기에 나올 텐데 30개 준 거 중에 밑에 보면 OS 나올 텐데 3번인가 4번에서 OS가 뭐예요? 하고 저한테 어떤 질문 제가 거기 댓글에다가 질문하면 제가 답 못해요. 제가 글이 아까 얘기한 거기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게 한 200개 되는데 어디다 댓글에다가 어디다 썼는지 제가 어떻게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마다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만약에 개인 카톡. 자, 뭘로 분류돼요? 태블릿이냐, 스마트폰이냐, 컴퓨터냐. 가장 중요한 게 OS예요. 컴퓨터의 OS는 뭐예요? 윈도우예요. 저기 태블릿의 OS는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 전혀 다른 거죠. 스마트폰의 OS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인데 등치가 좀 큰 걸 뿐이지. 태블릿하고 컴퓨터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컴퓨터에서는 아래 한글 프로그램,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 뭐 오피스 다 들어가지만 태블릿에서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확률 50%의 답을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 저랑 몇 년씩 계신 분들이. 자, 다른 질문. 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망신 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자, 없습니까 질문?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까 제가 네. 시작할 때 얘기했던 만약에 지금 그거 새로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나? 선물 세트라고 불리는 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고 그리고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야 안 나눠줄 거야? 정옥경 여쭤볼게요.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 선교사가 저 얼마나 열심히 한 건데 이걸 내가 나눠줘. 미안하게 저 사람한테 저기에 있는 저작권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들어서 참 신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잡지를 만든 걸 보고 일면에 그게 써 있거든요. 일면에 이것도 책 지금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세요. 적어도 이거 그냥 공짜로 달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붙이는 값이 한 7, 8불 들어요. 그럼 한 20불 주시면 제가 한 20분 보내주고 그러잖아. 자꾸 그냥 공짜 하니까 위에 앞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안에 실린 내용은 마음껏 나누고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이거는 저작권이 있으니까 뭐 카피하거나 뭐 하지 말라는데 역시 선교사님 다르시군요. 근데 제가 어깨가 갑자기 으쓱해졌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저작권 주장하고 할 필요 없어. 그건 자신 없는 사람들이 저는 정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다 보고 나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누세요. 그 사람들이 뭐 싫든 좋아 아니 줬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읽어보든 안 하든 그거는 그 사람 나름이고 나중에 다 보고 나눠야지. 아니면 여러분 세계 속으로 생각하기 얘는 좁아야 안 읽을 거야.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네? 그 중에서 150개 중에서 200개 중에서 10개만 알았다 그래도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나누시고 그 방에 여러분들 친구들 좀 초대해 주시고 그냥 초대하시라고요. 근데 단지 조건 하나. 거기에는 그 방에는 글 올리면 그 지랄 같은 선교사가 뭐라 그런다. 그 방에는 글은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정말 화가 났어요. 올리지 말고 올리고 올리지 말라 올리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